네, 안녕하세요. 모토로프 신승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 뭐죠? 지금 옆에 이 BMW 3 시리즈의 역사들이 다 서 있습니다. 네. 뭐 2세대부터 지금 최근에 출시된 7세대 모델까지 나와 있는데 네. 아무래도 7세대 모델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7세대 모델을 리뷰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500만 대나 판매된 BMW의 대표 모델이자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강명희 선수는 여기 이 모델들 중에 어느 게 제일 인상적이신가요? 사실 저는 이 차들하고 다 뭔가 하나씩 추억이 있어요. 지금 가족이 타고 있는 차. 네. 제가 뉴르부르크링 처음 24시간 데뷔했을 때 탔었던 경주차, 제가 처음 타봤던 3 시리즈, 제가 중고를 살까 고민했었던 236까지. 네, 뭐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7654 4세대 모델, 4세대 모델이 가장 뭔가 이렇게 근육질에 마초적인 느낌이 좀 강렬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워낙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추억들이 있지만 저희는 7세대 신형 3 시리즈를 리뷰하기 온 만큼 저희가 다양한 각도에서, 저는 조금 더 일반인적인 시각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리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 시리즈가 나왔을 때 보고는 나는 크게 BMW는 관심이 없었어 하시는 분들은 뭐가 바뀌었지? 라는 반응이 약간 갈렸었어요. 근데 지금 6세대 모델과 7세대 모델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세대가 아니라 뭔가 세그먼트가 하나 위로 올라온 것 같은, 덩치도 워낙 커지고 실제 재원상으로도 뭐 전폭, 많이 컸죠. 전고, 그리고 휠베이스 모든 측면에서 사이즈가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3 시리즈가 작은 차다라기에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5 시리즈 정도 되는 크기까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전 5 시리즈가 이 정도 크기였는데,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커졌지만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무게중심도 더 낮아졌다. 이 측면에서 3 시리즈 본연이 가지고 있는 달리기에 대한 본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드니 그릴이 약간 더 커졌어요. 훨씬 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2세대부터 쭉 그릴들을 보면은 점점점 그릴들이 커져 나가는 게 비교가 쉽게 되거든요. 전세대 6세대한 특징은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졌고, 여기 기능적으로도 액티브 에어로 스트림이 들어가면서 엔진의 온도를 좀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이게 자동으로 셔터 그릴이 되기 때문에 그릴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반가운 부분은 기존에도 LED 헤드램프 사용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LED가 다 모든 들어가고 사양에 LED 헤드램프, 똑같은 LED이지만 이제는 약간 프로젝션 타입의 LED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반사판을 이용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좀 더 빛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뿌려줄 수 있는 이런 타입이 기본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헤드램프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간 주행등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라운드 타입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L 타입, L 타입 모양으로 바뀌었고, 사실 요 모델이 나왔을 때 앞트임을 했다는 표현인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다 트임이죠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느낌, 좀 더 이제 과감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굉장히 커졌고 좌우에 이제 위치한 안개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있는 에어 커튼으로 들어가는 채널하고 거의 통합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미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에어 커튼을 이용해서 안개등 표면에 그 좀 이물질이 달라붙는 그런 기류들을 좀 더 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천후에서도 안개등이 좀 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기능적인 면까지 같이 좀 챙겼다고 합니다. 이 보닛 부분의 이 라인들도 굉장히 좀 섬세하지만 과감하게 드러난, 이게 지금 그동안의 BMW의 3 시리즈들은 대부분이 후드라인이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 더 올라오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들어가고 다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을 하기에는 네. 사실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죠. 아니면 그 이전에는 컨셉카 정도에서만 만들었던 모델들이 워낙 제조 과정에서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양산차까지 이렇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측면도 사실 일단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네. 되게 커졌다라는 게 첫 인상이거든요. 확실히 네. 이전 세대 모델을 보면 조금 이제 단단하다, 작지만 네.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으면 이번에는 약간 우람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펜더 쪽에서 시작한 캐릭터 네. 라인이 도어 핸들 쪽을 날카롭게 다 파고 지나갔었던 라인들이 기존 모든 3 시리즈에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모델에는 처음으로 도어 핸들을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이 사라졌어요. 아주 면이 미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미세하게. 굉장히 좀 둥근 면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네. 이쪽에 대한 텐션을 죽이고 오히려 풍만해 보이는 그런 쪽을 더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좀 볼륨감을 주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이 라인, 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새로 생긴 이 라인이 요번 신형 3 시리즈의 디자인 특징이 아닐까, 측면 부분에. 지금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BMW의 그 전통적인 이 뒤쪽 윈도우 라인이 호프마이스터 꺾이는 네. 킹크죠, 정확히. 네. 호프마이스터 킹크 이 부분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C필러 안쪽으로 조금 더 밀고 들어온 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C필러 뒷부분 요 부분에 이제 좌석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서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개방감을 주지 않을까, 네. 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 BMW를 많이 타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단아하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이제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단부 디자인이 좀 다른 네. 인상입니다. 320D 모델 기준으로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머플러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BMW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00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왜 100명 머플러가 중에 100명 다. 그렇죠. 왜 한쪽에만 몰려 있을까? 이게 약해 보이게. 근데 이제는 뭐 330i뿐만 아니라 320D도 기본적으로 다 좌우 끝에 한쪽씩. 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좀 강인한 이미지를. 그리고 테일램프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직접 보면 엄청 입체적이에요. 이 미등 부분은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런 양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제동등, 제동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방향 지시등을 저희가 지금 한번 켜볼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얇지만 여기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끔 길게.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약간 단순하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여기 끝단은 살짝 바닥이 좀 올라가는 이렇게 경사가 좀 져 있긴 한데 기존 모델보다 소폭 넓어진 형태네요. 네, 아무래도 휠 베이스도 넓어졌고 전장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좀 더 공간을 확보했다. 하단부에는 역시, 배터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일단 완전 정중앙으로 기존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 배분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50대 50을 추구하는, 앞뒤 50대 50뿐만 아니라 이제 좌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게 중심에서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6세대 모델을 갖고 계시잖아요. 실내 어떠세요? 아니,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이제 3 시리즈 뒷좌석에 대한 불만을 많은 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뒷좌석에 뭐 아기를 태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태우고 어디 멀리 장거리를 갈 때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도심에서 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지금 무릎 앞쪽 공간도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발을 앞좌석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뻗을 수 있는 편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지네요. 이렇게 한 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컵홀더만 있는데 굳이 이 상태에서 이걸 가렸을까, 왜? 조금 그런 상황. 이런 식으로 열면
4-2-4 네. 이렇게 폴딩이 되는 것 같아요. 4대2대4 이렇게 세단 형태지만 만약에 화물을 좀 큰 걸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 활용도는 그래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통풍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조 장치들, 열선, 그리고 USB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시거잭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도어 부분에 있는 저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포함된 네. 라인들이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헤드룸 공간은 약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 실내 자체도 옛날처럼 잘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고급스러워야 한다. 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게 조금 더 품격이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시승을 하면서 실내 리뷰를 좀 더 이어가시죠. 일단 신형 3 시리즈에서 가장 큰 변화가 계기판이잖아요. 계기판이 딱 그 아날로그 파넬들이 이제 전부 사라지고 네. 정말 넓은 화면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제가 지금 네. 이제 F31이 저희 가족차로 있는데 네. 레이아웃 자체,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이렇게? 아날로그랑 비슷한 방식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죠. 그쵸. 네. 아예 각이진 데다가 게다가 RPM이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보는 것 자체에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좀 바뀌잖아요, 지금. 이제 스포트 컴포트 에코 프로가 하나씩 배정을 받아 있네요. 네. 스포츠 모드 계기판이고요. 빨간색 계기판.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그대로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컴포트 기본 주황색. 그리고 에코는 이제 파란색. 네. 이렇게 색깔이 RPM이 좀 사라지네요. RPM이 아예 없어지고 연비 미터가 네. 우측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기판에 저 상단부에 자그맣게 있는데 이제 반자율주행,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옵션이 들어간 경우에는 저렇게 계기판 상단부에 저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 옆으로는 10.25인치 디지털이 네. 이제 적용됐는데, 사실 그 전에 인테리어는 약간 플로팅, 약간 위에 떠 있는 모양이었잖아요. 네.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 수평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그 디자인 인테리어 설명해 줄 때는 네. 이게 이제 계기판이랑 더 같은 눈높이로 맞춰서 보기가 쉽다라고 했지만, 지금 바로 이전 세대 3 시리즈랑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이 화면이 더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에는 그래도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높이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더 플로팅 높이가 있던 게 시선 이동이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조수석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디스플레이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 있네요. 네. 기울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마감들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그 이전에 3 시리즈가 이런 뭐 크롬 소재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패턴들을 많이 쓰진 않았었거든요. 네. 이번 모델은 이 송풍구 디자인이라든가 버튼 조작감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무선 충전이 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 여기 무선 충전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기어 노브 디자인과 요 배치들이 좀 바뀌었어요. 네. 기어 노브 이 안쪽에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이 뭔가 좀 하얗게, 그러네요? 예, 뭔가 약간 좀 마법의 돌 같은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어 조작감은 기존 3 시리즈나 뭐 그 공통으로 썼던 노브였으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같은 느낌인데도 스트로크가 좀 짧아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네요. 기존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익숙하시던 분들은 여기 누르는 게 무조건 타셔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겠죠. 맞아, 옆에 좀 전폭이 넓은 버스나 저런 덤프트럭이 오면은 측면 추돌 방지 장치가 또 있어서 그 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살짝 차를 왼쪽으로 더 밀어주더라고요. 화면에 표시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똑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차선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물들도 인식하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은 그냥 정말 믿고 타도 될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것 같고요. 헤드업이 기존엔 정말 그냥 이렇게 간이 화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 화면보다 더 크게 앞쪽에 펼쳐지고 있어요. 헤드업 화면이. 또 특별한 기능 하나 있더라고요. 그 리버스. 저는 보고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죠. 신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콜럼버스 달걀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운전자가 입력하고 있는 모든 신호들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장하고 파악하고 저장하고. 그렇죠. 조향 각도나 뭐 스로틀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깅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50m 분량 네. 정도를 저장을 했다가 그냥 역방향으로 재생을 시키는 네.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스를 하다 보면 저희는 그런 데이터 로깅을 항상 들여다보니까 모든 운전자의 조작들을 보고 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구나. 이거는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되게 아이디어가 뛰어난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되는 서울처럼 좀 서울 골목길 같은 좀 밀집된 공간, 양쪽에 네. 차가 있고 그 한 대 사이를 좁게 갔는데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딱 갔더니 없다. 저는 제 경험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딱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에요. 되게 좁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어서 뭐 빙글빙글 돌고 갔는데 또 층이 없어 그 다음 층 내려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층까지 갔는데 또 자리가 없어서 결국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편하게 램프를 과연 후진으로 얘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만이 된다고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서 초보 운전자들한테 정말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제가 5세대 모델을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5세대 대비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세대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 그리고 민첩한 느낌이 굉장히 좀 이게 3 시리즈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6세대로 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라는 실망을 했었는데 6세대 대비 7세대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경쾌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290에서 F30으로 바로 전세대 모델로 넘어갔을 때 약간 좀 3 시리즈가 정수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G20로 온 이번 7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 코드명의 차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포지셔닝이 다시 원래 3 시리즈로 돌아간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뭐 약간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서스펜션의 기술력으로는 딱딱한 거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핸들링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한계이자 딱 그 위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로드홀딩 할 수 있게 여유를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성향을 조금 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디젤 엔진은 되게 부드럽네요, 느낌이. 질감 자체가. 질감 자체가. 뭔가 이 한 세대 전 디젤만 해도 여전히 달달거리는 어떤 바깥에서 들었을 때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매끄럽게 엔진이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박력 있게 뭔가 긁으면서 엔진이 돌고 있다. 펌프질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엔진은 제가 지금 RPM을 4,500 넘게까지도 돌려보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매끄럽지 않아요? 이게 약간 BMW의 디젤 느낌과 4기통 디젤 느낌과 벤츠의 4기통 디젤 느낌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벤츠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간 부드러운 디젤인데 굉장히 좀 부드럽다, 약간 질감이 좀 휘발유보다 더 부드러웠죠. 그런 느낌이었고 같은 경우에는. BMW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서로 좀 닮아가는 느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정제된 느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적으로는 부족함은 없어요, 전혀. 요번에 출시된 모델은 320D랑 330i 두 가지 모델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모델에 2륜과 4륜 조합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존에 많이 판매되던 모델 320i가 없어요. 그러네요. 32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4천만 원대까지 이제 시작 엔트리 가격이 4천만 원 후반대였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20i를 많이 사셨고, 그리고 디젤 모델도 320ED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ED 모델이 또 없다 보니까 320i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320i는 내년에 출시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320D, 330i 두 가지 모델을 팔고 내년에 하반기에 M340i가 출시되고 내년 넘어가면 320i가 이렇게 풀 라인업이 내년에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 세그먼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라고 약간 정의할 수 있는 요 세그먼트에서는 3 시리즈, BMW 3 시리즈는 약간 교과서 같은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시장에서 뭐 사실 C클래스, A4 요 다양한 모델, 경쟁 모델들을 꼽을 수 있지만 운동 성능을 베이스로 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의 운동 성능 기준으로 한 컴팩트 세단 아니면 스포츠 세단이라고 분류했을 때 다들 3 시리즈를 먼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딱 난공불락의 벤치마크. 네, 뭐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전 세계 시장에서 이게 1,550만 대가 팔렸더라고요. 네. 이 정도에 팔렸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세대에 신뢰를 하고 있다. 사실 그런 모델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해치백으로 가면 골프, 그렇죠. 그다음 플래그십 모델로 가면 S클래스 이런 걸 있는데 요 세그먼트에서는 3 시리즈가 뭐 아까 말씀하신 난공불락 아니면 뭐 교과서, 기준 이러한 수식어들이 막 붙기 때문에 이 차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도 어떻게 변화할지 좀 궁금하긴 그쵸. 해요. 자, 이제 와인딩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철들 타고 넘는 솜씨가 훨씬 어른스러워졌네요. 차가 전 세대 3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상하로 출렁거리는 진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좀 가라앉는 느낌, 착 가라앉는 느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번 진동이 시작됐을 때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잡아주는 느낌? 네, 감쇠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근데 감쇠가 딱딱해졌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뭔가 그 진폭을 다스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롤링이나 피칭 이후에 잡아주는. 네,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그 아까 하이드롤릭 범프 스톱이라는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프 스탑, 그러니까 완전히 스프링이 다 눌렸을 때 그 스트로크를 제한하는 그 범프 스탑의 개념이 아니라 쇼크 업소버 내부에 있는 채널에 대한 감쇄를 좀 특정 세팅을 가져갔다라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칭, 특히 이제 그 급브레이크 시의 어떤 다이브나 스쿼트 이런 쪽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의 하이드롤릭 범프 스탑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휠베이스가 길어진 영향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급가속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자세가 좀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실히 적어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8단 ZF 미션은 정말 제가 이거는 단언컨대 거의 현존하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 중에 최고봉인 것 같아요. 이 매칭을 얼만큼 잘해주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BMW는 그 세그먼트마다 모델마다 이제 성향에 맞게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도로 양옆에 하얗게 있는 거는 눈이에요. 눈인가요? 눈이에요, 눈. 중앙선에도 지금 쌓여있는 게 눈인 건가요? 지금 비가 와서 젖어 있고 외부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4.5도까지 떨어졌어요, 온도가. 아까 우리 출발할 때 8, 9도 정도 됐었는데 일단 묵직한 이 조향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특히 그 F30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약간 이 손끝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이 모델은 사륜구동 모델이 아니에요. 차선도 하나로 줄어들 정도로 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정말 노면의 물값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좀 반가운 거는 차량의 전체적인 그 기계적인 그립 레벨이 꽤 올라갔어요. 이게 M2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차를 운전해보고 느꼈던 느낌이 약간 이랬는데 지금 이 7세대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계적으로 낼 수 있는 접지력의 한계가 훨씬 높아졌네요. 복귀하는 이제 코스는 조금 다르게 저는 조금 더 무난한 코스로 이렇게 코스가 짜여 있어요. 복귀 코스가. 사실 과거의 3 시리즈 사이드 미러는 좀 작게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3 시리즈는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인성이 굉장히 개선됐다. 그렇죠. 네, 시인성 개선됐고 시인성이 단순히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거울 자체가 좀 바뀌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티어링 중에 하나가 히트 기능이 여기 가운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 달려있을까요? 딱 중앙에 가장
가장 찾기 쉽고 뭔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곳에 있죠. 왜 여기 처음에 보고 무슨 긴급 버튼 아니면 부스터 이런 버튼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지금 시골길 아니면 좀 저속도로에서 약간 이제 조금 더 넓은 길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상적인 노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저희가 굉장히 역동적인 주행을 했을 때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노면 상황이라든가 운전자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티어링 감각 자체는 딱딱 그때그때 맞게 잘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존의 강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불만이 있었던 스포츠나 운동 성능은 더 보강하고, 네. 고급성이라든가 경쟁 모델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고급 사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디자인적으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실내 조명.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딱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자주 안 바꾸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건 한 가지 색깔만 쓴다는 한 가지 색깔만 쓰게 되는 거죠. 좀 놀라운 점은 사실 처음에 저희가 런플랫 타이어인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네. 실제 주행하면서는 이게 런플랫 타이어라는 거를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인지를 못하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런플랫은 뭐 승차감 측면에서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퍼포먼스 중에서도 좀 떨어진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더, 그리고 공기압도 저희가 좀 약간 높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접지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차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런플랫인지 잘 몰랐던 코스. 지금 양평에서 출발해서 우리 서울에 잠실을 지나고 있죠. 네, 잠실 쪽까지 왔는데 누적 연비, 평균 연비가 리터당 21.4km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공인 연비, 복합 연비가 14.3인데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지만, 네. 이런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 뭐 정속이라든가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는 이제 디젤이 좀 더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 측면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21.5. 와, 진짜 이 정도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사실 누가 운전하셔도 거의 20 네. 이상의 숫자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네. 짜잔. 3D로 이렇게 단순히 뷰만 보여준 게 아니라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상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 한번 좀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나 앞으로. 네. 차가 움직이면서 좀 사람까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카메라를 3D 뷰 말고 세차장 모드도 있어요. 기계 세차에 들어갈 때 앞바퀴를 정렬할 수 있는. 여기 딱 걸쳐라. 네. 여기 걸쳐라. 네. 여기 이렇게 걸치면 된다. 그렇죠. 모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차는 이제 기계 세차 해라. 손 세차하지 말고 기계 세차 해라. 네. 기계 세차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희가 시승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진 자동차가 됐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너무 섣부른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제대로 우리 서킷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좀 내려보고 싶다라는 다음 기회까지 한번 더 보고 좀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네. 사실 풀체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재원상, 사진상 미리 접했을 때는 변화의 폭이 좀 작지 않나 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직접 타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은 3 시리즈지만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일단 한 단계 또 도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 시리즈의 발전, 진화는 다른 모델들에게도 경쟁자들에게도 굉장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거의 잡을 것 같았는데 또 뭔가 한 발짝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희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서킷을 가건 아니면 좀 더 장거리 주행을 통해서 이번 3 시리즈의 매력을 좀 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영이었고요. 네,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